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지난주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했던 한 이슈 유튜버가 특정 뷰티 브랜드를 이제 지목하면서 가짜 유튜버 그리고 가짜 소비자 반응을 만들어서 여론을 조작해서 화장품을 팔았다,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항상 어떠한 현상이나 사건 이면에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디지털 마케팅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퍼포먼스 기반, 콘텐츠 기반, 알고리즘 기반의 어떤 활동들로 나눌 수가 있다. 근데 이 중에서 사람들한테 가장 노출도가 많은 게 이 광고라는 거죠. 광고. 퍼포먼스 상태 광고인데, 사람들이 뭐 TV 미디어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광고에 대한 노출이 그만큼 익숙하고 피로도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광고가 나오면 이건 광고잖아 라고 좀 정보를 가려서 수용하거나 좀 거부감을 느끼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변칙적으로 나온 게 바로 광고와 콘텐츠를 이제 섞어서 광고를 만드는 그런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변칙적인 광고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다 해서, 우리가 광고랑 어떤 정보 전달을 같이 합쳤어. 광고랑 정보를 결합한 게 뭐야? 네이티브 광고야. 흔히 우리가 어떤 언론사 기사라든지 그런 자연스러운 컨텐츠처럼 보여지는 걸 이제 네이티브 광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광고랑 사용자, 유저 후기를 결합했다. 우리가 흔히 SNS 광고, 미디어 커머스라고 많이 부르던 그런 이제 미디어 커머스 광고가 이제 유저 후기를 결합한 형태가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 플러스 정보를 더하거나 유저 후기를 더하거나 컨텐츠와 광고가 이제 결합한 형태로 디지털 마케팅이 전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광고보다 조금 더 높은 신뢰들을 얻으면서 바야흐로 이제 콘텐츠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광고보다는 콘텐츠에 대한 신뢰를 좀 더 가지게 되면서, 이제 광고주들 자체도 이제 광고의 형태를 띠기보다는 이 콘텐츠의 형태를 띠는 형태의 광고를 좀 더 많이 만들게 됐다. 그래서 이런 네이티브 광고나 미디어 커머스 형태의 광고가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콘텐츠를 접하는 몇 가지 채널을 생각을 해보면, 블로그, 그다음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많은 카페라든지 뭐 그런 커뮤니티, 우리가 흔히 구전 매체라고 해서 이제 언드미디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언드미디어의 기반 자체가 컨텐츠라는 거야.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공간이라고, 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언드미디어의 특징은 뭐죠? 브랜드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도 소비자나 제3자에 의해서 그 콘텐츠가 생산되고 확산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 자체를 우리가 흔히 아는 용어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아까 이제 광고보다는 컨텐츠가 조금 더 신뢰를 얻고 컨텐츠 중심의 시대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컨텐츠의 포맷에서 광고의 그 에센스를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린 약간 변칙적인 이제 또 광고가 나오게 되는데, 자, 컨텐츠에다가 광고를 살짝 녹여. 그러면은 PPL이 되고, 아니면 컨텐츠 자체를 그냥 광고로 찍어. 컨텐츠를 광고로 찍어버려. 그럼 이건 뭐라고 한다?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한다. 브랜디드 컨텐츠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콘텐츠가 통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광고 자체에 의존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어떤 콘텐츠를 중심으로 정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마케팅 방식이 굉장히 통용화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의 어떤 핵심 요점은 뭐냐면은, 이 핵심이 되는 콘텐츠 자체가 진짜 고객의 어떤 사용 후기나 이런 반응이 아니라 철저하게 만들어진, 기획된 가짜 콘텐츠였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식당이 있다고 쳐볼게요. 식당. 새로 개업한 식당이 있는데, 이제 이 식당을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듯이 처음 개업을 하면, 이 식당 주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손님을 섭외를 해. 식당 앞에 막 무수히 줄을 세우는 거야. 가짜 손님이에요. 얘네들은 가짜. 그러면은 이제 동네를 지나다니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식당이 되게 맛집인가 보다 라고 해서 한 번씩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가짜 손님들은 실제 이 영업점이나 또 온라인 후기에서 이 집 최고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계속 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옛말에 3인성호라는 얘기가 있듯이, 한 명, 두 명, 세 명이 모여서 저기 호랑이다 라고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한 번씩 돌아보고 그 말을 믿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 소비자들이 기업이나 브랜드의 말은 못 믿어도 같은 소비자의 말은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건 사람의 말뿐이니까, 기업이나 브랜드 말보다는 같은 고객의 말은 믿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심리를 좀 파고든 어떤 좀 수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내가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조금 이제 화가 나는 부분은, 근데 누가 바이럴 마케팅 이딴 식으로 하래. 정상적인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바이럴 마케팅이 뭐냐? 자, 바이럴 마케팅의 첫 번째 목적은 정보의 확산이야.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브랜드나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각종 매체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접근이 정보의 확산 역할을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정보 비대칭의 해소다. 다이슨에서 만든 새로운 청소기 신제품이 나왔는데 거기에 집약된 그런 기능들 있잖아. 직접 사용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그런 기능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광고로만 이야기하기 좀 힘들고 실제 사용자가 그 청소기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별로다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줘야 되는 그 특장점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특장점들을 해소를 해주는 게 바로 이제 그 콘텐츠로서 직접 이제 사용자가 경험한 콘텐츠로서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두 번째로 수행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정보의 재생산. 사실 바이럴 마케팅의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단순히 이런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유저들을 대상으로 재생산되도록 유도를 해. 그래서 보통 이런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이벤트라든지 프로모션을 유도를 해서 SNS로 공유해 주세요라든지 유저들한테 조금 더 많이 이거 알려줄 수 있도록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라는 게 바이럴 마케팅의 큰 세 가지 구조라고 할 수 있어. 자, 근데 이번 사건에서 이제 문제가 됐었던 그 기업은 이제 이 바이럴 마케팅의 이 세 가지 구조를 이제 전부 다 가짜로 이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이 미디어 인플루언서, 이 인플루언서라는 사람 자체가 가상의 인물이었지. 그러니까 원래 배우 역할을 하는 사람 섭외를 해서 마치 유튜버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가짜 이제 인플루언서가 탄생을 하고, 거기에서 실제 이제 콘텐츠 자체도 약간 조작, 뭐 피부 트러블이 뭐 살짝 스쳐지면 뭐 없어지고 분장을 해서 꾸며낸다든지, 유튜브 영상 자체도 사실은 가짜 이제 영상을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고객 반응, 바이럴의 어떤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반응 자체도 이 재생산 에 대한 반응도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 역할을 하는 것도 가짜였고 가공인물이었고, 이 콘텐츠의 내용 자체도 조작이 된 거였고, 거기에 대한 반응 자체도 조작이 된 완벽하게 소비자를 기만한 그런 이제 콘텐츠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런 식의 문법으로 이제 광고를 하는 거지. 이제 가짜 유튜버가 나와서 이 제품 제가 써봤는데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잖아. 근거, 뭐 실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가짜 결과로 꾸미고, 마지막에 그 댓글이라든지 그런 소비자 반응 자체도 후기도 직접 이제 다른 아이디를 통해서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가짜로 전개가 됐는데, 사실 우리가 1, 2년 전에 유튜브에서 뒷광고 논란이 굉장히 커진 적이 있었었는데, 뒷광고 논란 때는 적어도 그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나 이 매체 자체는 진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광고가 아닌 척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은 이 인플루언서 자체가 가짜였던 거야.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이 기업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그 배경에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어떤 광고의 홍수,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광고에 거부감이 높아지고 콘텐츠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는데, 그 콘텐츠의 어떤 포맷 자체에서 이제 조금씩 변형이 되면서 뭐 BPL이니 브랜디드 콘텐츠니 약간 이런 식으로 콘텐츠와 광고를 결합한 마케팅 활동이 많아지면서 아예 조작까지 하게 된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바이럴 마케팅을 보통 전개를 하게 되면 기업에서 인플루언서 섭외하는 것만 해도 보통 비용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그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콘텐츠 만들어야 지금 촬영해야 될 거 아니야. 기획도 해야 되고 제작해야 되지. 또 이걸 가지고 콘텐츠 만들었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뿌려야 되니까, 그런 이제 캠페인 비용까지 하면 보통 하나에 2천, 3천, 한 5천만 원 이상까지도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기업은 인플루언서 섭외부터 콘텐츠 제작까지 전부 다 이제 가짜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어찌 보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여가지고 훨씬 더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지. 뭐 어디에서 난리 난 제품, 어디에서 뭐 지금 실시간 반응 미쳤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소스를 가지고, 원소스 그 가짜 콘텐츠를 가지고 계속 이제 파생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적은 비용.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이런 인플루언서 콘텐츠 프로모션 다 가짜였는데, 여기서 이제 진짜였던 건 유일하게 실제 이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그런 제품 밖에 없었는데, 역설적으로 이 제품이 가진 어떤 품질은 되게 좋다고 써보신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하지만 이제 마케팅 활동이 이렇게 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품이 가진 어떤 진정성이나 어떤 우수도도 이제 소비자한테 크게 어필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도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더 넘게 계속해서 이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이 이 시장에도 이제 성숙기로 접어든 만큼, 우리가 흔히 요즘 ESG 경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마케팅에도 마케팅 윤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에 고객이 직접 사고 싶게 만드는 활동이라는 건 맞지만, 이렇게 가짜 콘텐츠, 가짜 유튜버, 가짜 매체를까지 만들어서 고객을 이렇게 유혹하는 행위는 사실 마케팅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셋업 범죄다, 디지털 셋업 범죄다, 이렇게 생각이 사실 드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물론 이제 100번 기업이 잘못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렇게 등쳐먹는 기업이 조금 더 이제 흥하지 못하려면, 역설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어떤 브랜드나 제품을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꼼꼼하고 현명한 소비 태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러한 사기 행위에 가까운 어떤 형태의
마케팅이란 세 글자 이름을 좀 잘 안 붙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같은 동종업계 사람으로서 좀 창피하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그냥 어떻게 보면 소비자 기만, 그런 사기행위에 가깝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네. 자, 그래서 오늘은 바이럴 마케팅에 취약한 민낯이라는 주제로 영상 다뤄봤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 다시 돌아오도록